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현태호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정말 날씨가 좋다 아름답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었습니다만은 월요일 출근길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또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이 낮 기온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죠. 기온의 변화가 큰 만큼 얇은 겉옷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그치고 또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다고 하니까요. 일정 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시 방곡동의 옛 예비군 훈련장 일대죠. 이곳에 신도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이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역 주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 내용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소외 지역에서 시민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한여름밤의 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죠. 8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역화폐로 운영 중인 강원도 내 15개 시군은 내년도부터 지방비를 100% 투입해야 돼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는 올해 7,053억 원 수준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 병상 치료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원 부적합환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이틀 이내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레미콘 업체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오는 31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시에 공급 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 현장 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다음 달부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물류비와 유연탄 가격의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레미콘 업계는 올해만 30에서 35% 인상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옛 예비군 훈련장을 중심으로 한 방곡동 일대에 말 그대로 신도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만여 명 규모의 신도심 또 여러 가지 핵심 성장 동력 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해당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연결해서요. 이 사업 내용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기헌입니다. 예. 요즘 관설동 지역 또 혁신도시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최근에 원주시가 이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좀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혁신도시에 바로 인근에 있는 곳이죠. 예비군 훈련장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 이전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원주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해서 2018년부터 국방부와 원주시, LH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안을
주민 열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9월 13일 정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예.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예비군 네. 훈련장과 그 주변 지역까지 이제 수용을 한다는 것인데, 네. 전체 규모가 79만 제곱미터 정도 가깝고요. 네. 평수로는 24만 평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면 거의 신도심을 추진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규모도 규모이지만 인근에 혁신도시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인근에 복합 쇼핑센터도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 동원주 IC도 그쪽으로 나고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그 주변에도 별도의 아파트 계획 이제 또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예. 아마 그 혁신도시와 현재 예비훈련장 그 인근 전체가 새로운 도심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 않는가 생각할 정도로 아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안에 내용들을 또 어떻게 채울 네네.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2030년까지 네.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제2공공기관 이전, 제2혁신도시 네. 좀 이것이 뭐 계속해서 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2혁신도시 예. 그 제2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도심을 크게 발전시킬 정도 규모가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을 도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네. 자체적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새로운 우리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 이제 공동수단도 있을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미래 일자리형 혁신 성장 공간을 그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그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그리고 원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인프라 관련된 것을 결합해서 새로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이 와서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점을 맞추면 좋고요. 예. 현재 그 제2공공기관 이전도 윤석열 정부도 이미 발표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이제 그 기반에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전했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큰 어떤 새로운 정도까지 효과를 내기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다만 제2공공기관 이전이 있을 때 기존에 이제 큰 단위의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각각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직원들도 원주에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2공공에 이전했을 때 기간이 더 작기 때문에 그걸 분산해서 이전해봐야 그 도시 발전에도 거의 도움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같이 되어 있는 우리 이미 이전되어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전이 돼야지만 그러지만 이전되는 공기기관도 의미가 있고 그 공기기관 이전받은 도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국적으로 제2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니까 여러 도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원주 같은 경우 이미 공기기관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전에 공공 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하는 도시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관광이나 건강과 관련된 제2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든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원주하고 딱 맞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데가 이전을 해서 기존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도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원주시 발전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 특히 이전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기존에 이미 입지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네. 자체적인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네.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결국 이번 사업은 이 국유재산 이 토지개발 네. 선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동부 쪽에는 바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예비군 훈련장이고요. 또 서부 네. 쪽에는 우산동 지역이죠. 예, 일군지사. 지역이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군부대 유지를 활용해서 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이 정책 네. 이게 또 바로 여기에 그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원주시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네. LH하고 이제 국방부 입장은 어쨌든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이제 도심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생각은 간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이 부분이 새로운 도시 발전의 어떤 원동력을 또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군지사 지역이나 예비군 훈련장 지역은 원주 도시 안에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에 이렇게 큰 땅을 이렇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새로운 도시 발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 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역시 원주가 갖고 있는 여러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기반, 연구 기반을 같이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지금 이야기한 이런 그 부지들 때문에 원주시가 예전엔 네. 군사도시란 그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또 세월이 바뀌면서 정말 네. 도심지 내 이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도심 공간을 이 공공주택 공급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 공간의 도입 또 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큰 그림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서로 완성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비군 훈련장 같은 부분은 이제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차 공공간 이전을 할 때 네. 그 기관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가능하다는 필요할 것 같고요. 병행해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그 관련된 원주에 있는 건강 관련된 기관들의 연구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럼으로써 원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군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도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미래 공간, 미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심에 굉장히 큰 지역이 새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같이 조성함으로써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붕대 때문에 사실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 네네. 요즘 정말 관설동 지역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KT 지사 부지를 비롯해서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조성되고요. 네. 뭐 이제 뭐 현대도 또 역시 이제 아파트 분양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고요. 또 바로 이제 인접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 이 부지도 이제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창고형 또 할인 매장도 이제 건립 또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하나의 그림을 보면은 신도심이 정말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관설동 또 나들목 고속도로 나들목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이러한 그 지역 개발 좀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우선 그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매산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원주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지금 말씀하신 관절동 그 지역이 최근에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첫 번째는 그 인구가 늘어나면 굉장히 원주 발전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따라서 거의 관련된 인프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많은 그 공동주택이 공급됐을 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떤 주택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원주도 몇 년 전에 또 미분양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우리 실제 주민들의 어떤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네. 우선 삶의 질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있을 때 이때 원주시도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리는 것에도 빨리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여건,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다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이제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당국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날 지역의 주민들이 네.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부터 빨리 초점을 둬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지 바로 위에가 또 도유지, 이제 도유지로 바뀌었군요. 강계공소위에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인접된 문화시설 인프라로 언제 또 결론이 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생방송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의 여름을 책임졌던 행사죠. 한여름밤의 꾼 행사가 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고요. 지난 토요일 이 7회차 행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밤에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또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여름밤의 꾼 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한여름밤의 꾼은 12년째 원주의 여름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올 여름 동안 원주 시민들의 문화 공연을 책임졌던 한여름밤의 꾼 행사가 지난 토요일 마무리됐는데요. 한여름밤의 꾼은 지난 5월부터 총 7번에 걸쳐서 이뤄진 공연입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투표로 응원할 팀을 결정했던 것처럼 140여 명의 시민 심사단이 직접 공연팀 중 베스트 팀을 선정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민 심사단이 매회 공연을 관람하고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베스트 7팀을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7팀이 지난 토요일 올해 마지막 공연을 장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또 성과 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7번의 행사 동안 매번 다른 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처음 행구동 수변공원에서부터 단계동 장미공원 그리고 퇴장동 문화마당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매 회차마다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을 정도로 올해 인기가 좋았는데요. 올해는 무대 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리마켓 그리고 바자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나이대
시대의 시민들에 맞춘 문화활동이 운영된 점이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원주문화재단 박현진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행구동 수변공원에서 시작한 한여름밤의 꿈은 7회차 운영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꿈이 공연, 체험, 프리마켓까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베스트팀은 각 회차별 20명의 사전 현장에서 신청하신 시민심사단 분들의 공연을 관람 후 베스트팀 한 팀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전문예술인 공연부터 무료 체험, 프리마켓, 바자회 등을 즐기며 오감 만족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이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마지막 공연은 태장동 문화마당에서 진행됐는데요.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 체험 부스는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페이스 페인팅부터 또 선선한 여름밤에 어울리는 부채 만들기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스들은 여러 시민 동아리의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2시간 동안 줄을 서는 부스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꿈 행사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부스를 운영하는 시민 봉사자와 또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참석은 3번째 하는데 오늘은 부채예요. 지금 여름이라서 부채를 준비했는데 줄을 많이 서서 30분, 2시간 또 그리고 저렇게 아빠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도 뭐 보람되고 저희도 기뻐요. 저희도 봉사하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전공한 예술인인데요. 원주에 이사 와서 저도 이제 연주자가 아닌 관람자의 입장에서 공연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요. 눈으로 볼거리도 있고 입으로 또 즐길 거리도 있는데 제가 항상 무대에서만 서 있다가 또 여기 원주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뜻깊고 이런 기회가 공연이 많았으면 원주 시민분들한테 문화적인 공연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7팀이 지난주 마지막 무대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바 있는 무대에 이제 오른 팀들이었는데 어떤 팀들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선정 방식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어떤 팀들이었습니까? 네, 처음 참여한 56개의 동아리 팀 중에 7팀이 선정됐는데요. 이 생활문화동아리와 시민들의 공연 외에도 전문 공연팀과 원주 매진홍학 보전회의 공연으로 다채롭게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최종 선정된 팀은 한국무용팀과 난타공연팀,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 우쿨렐레 동아리, 통기타 버스킹팀, 직장인 밴드 이렇게 7팀의 음악을 즐기는 시민들이었는데요. 통기타 모임 동아리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고요. 당연히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떨리는데 하고 나면 우리 원주 시민은 특히 호응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저희 자체가 막 되게 들뜬 기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출발을 또 준비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운영된다고 합니까? 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한여름밤의 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는데요. 내년엔 더 많은 공연팀의 참가와 또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시작되는 또 다른 한여름밤의 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 마무리는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동률의 노래죠. 출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